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면 경선 부문의 비례대표 전체가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저희가 이것으로 저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국민의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아직도 상처예요. 상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안정되고 완성된 형태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이 상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감정 그대로 그렇게 쭉 가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배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잘 가요. 배찬이 형. 하정은 평론가님, 연휴 기간 동안에요. 노무현재단의 신임 이사장 제의를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그 제의를 유시민 작가 맡아달라고 제의한 사람이 이해찬 그 대표라는 거죠.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4년 6개월 동안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자리로 유시민 작가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주적인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그룹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하고 유시민 작가 팬 그룹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동질성이 있어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유시민 작가가 좀 이사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고 권양숙 이사의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인연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중적인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시민 작가를 좀 바랬던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잠깐 놀라는 것은 유시민 작가가 뭔가 정치에는 거리를 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것을 수락한 것을 보니까 뭔가 아직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사람들한테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이라는 것이 물론 정치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이 우리 정치사에 지금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노무현재단에 소속된 분들, 회원으로 소속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등록한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에 소속된 분들이 한 후보한테 몰아주거나 한 곳에 어떤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게 결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도 결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겉으로 보일 땐 정치적인 집단은 아니죠. 그러나 그 노무현 재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가 어쨌든 이제 이사장이 되게 되면 정치 활동을 본인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사실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정 부분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래도 끝까지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뭐 그게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재단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또 거기에 모여있는 회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으로 등록된 분들이라고 하면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일정 부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역대 이사장을 맡았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게 확정이 아니고 그 내부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과반의 의결을 득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뭐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권양숙 여사라든지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의 이사장 내정에 대해서 정말 반기고 환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라든가 또 이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기부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의 정말 그 작은 후원들, 국민들의 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노무현 재단에 후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는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하정은 요즘에 유시민 작가의 행보를 보면은 방송인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죠. 유시민 작가 요즘에 전업 작가 겸 방송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는 편하고 행복하다. 자유롭다고 그러죠. 과거에 정치했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내 감정 컨트롤이 어려웠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 과거에 정치 활동을 했을 당시에 상대편 반대 진영한테 공격당하는 건 아마 본인이 감수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민주화 진영 내부에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게 뼈아팠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방송하고 글 쓰고 장외에서 비판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에 나올 때 본인이 먼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권해서 예. 결국 그 자신이 정치를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건데 유시민 작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되고 하면 당연히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할 것이고 지금 이 민주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친노 친문 이쪽 그룹 내에서 차기 구도가 애매해졌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렇게 예.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한테 뭐 당신이 지금 다시 또 소명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지자 그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또 유시민 작가가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예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국민들이 유시민 작가에게 러브콜을 보내면 유시민 작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는 국민들이 저에게 러브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다시 이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되게 이제 방송을 하다가 정치를 하시는 경우가 하던 방송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어떤 자리를 맡으면서 이 정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또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유시민 작가님을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방송국 대기실에서 유시민 작가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구름대 같이 한 100명, 2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치인 할 때는 이런 인기를 누려보지 못하고 맨날 비판만 받았고 욕만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정치를 정말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치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무현 재단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 정말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진보 진영의 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예. 정치를 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